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7월 18일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이렇게 5가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러시아 동해에서 초음속 대함미사일 실탄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 상륙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무인기를 격추시켰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7함대가 수상함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8번째 이지스 구축함을 진수했습니다. 자, 먼저 러시아가 동해에서 초음속 대함미사일 실탄 발사 훈련을 했는데요. 사진처럼 이런 내용입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7월 15일 동해에서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비롯한 실탄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태평양 함대 프리모리에 소함대 소속의 소브르멘니급 구축함 비스트리, 그리고 타란툴급 미사일 초계함 R-24함, 또 공군의 미그 31BM 전투기 2대와 A-50 조기 경보기가 동원됐습니다. 소브르멘니급과 R-24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모스킷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이었으며, 이 미사일은 60km 거리의 가상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자,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블라디보스톡에 있죠. 그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군함들이 동해로 나와서 그 동해에서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일단 우리 해군의 장비로는 요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너무 빠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해군이 수평선 너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협동 교전 능력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평선을 들어왔을 때 요격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모스킷 같은 경우에 마하 2.5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를 막아내려고 하면은 여러 번 요격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날아오다 보니까 요격 기회가 적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러시아와 교전을 하게 되면 막아낼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동해에서 이렇게 실탄 사격,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해군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또는 막기가 힘든 그런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인 모스킷을 발사 실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한국 해군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이 동해를 같이 나누어 쓰고 있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스킷 같은 이런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그리고 중국도 지금 초음속 미사일에 개발에 들어갔고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나아가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지금 장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을 우리가 빨리 개발해 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미국의 상륙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무인기를 격추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7월 18일 오전 10시경에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해역을 통과 중이던 미 해군 강습 상륙함 박서에 이란의 고정익 무인 항공기가 접근했으며, 박서는 정당한 자유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 무인 항공기에 대한 방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란 무인기는 박서 상륙함 1000야드 거리까지 접근했으며, 박서는 공용통신망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 무전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상륙함에 접근했습니다. 박서는 무인기와의 거리, 그리고 해협을 통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미사일 또는 기관포 대신 소프트키를 결정했으며, 승선한 미 해병대의 전자전 장비로 무인기를 격추시켰습니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했으나 이란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강습 상륙함 박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배인데요. 이 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 중인데 이란의 무인기가 접근해서 이 박서가 격추시켰습니다. 그 격추시킨 상세한 내용은 따로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무기로 어떤 방식으로 이 무인기를 격추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통해서 따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익명의 요구 미 국방부 관리 2명을 인용해서 미 육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를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7월 17일 보도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될 기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중부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이며 현재 이 기지는 이미 미군 선발대가 도착해서 미사일 포대 전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 전투기가 훈련 목적으로 전개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미 육군이 사우디에 주둔하는 것은 지난 2003년 이후에 처음이며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일대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군이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카타르, 그리고 UAE,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의 이제 또 바레인 이런 곳에 배치가 되어 있죠. 사우디는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는 패트리어트나 이런 그 방공 무기들을 공군이 관리를 하지만 미군은 이 지상에서 쏘는 것이기 때문에 육군이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이런 방공 무기들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우디에 지금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를 조금 더 안심시키고 또 사우디에 미국의 어떤 그 군사 장비 또는 군사 기지가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지역 방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지 방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일시적으로 이 사우디에 배치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그런 관측을 가능케 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미국과 이란이 실제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아주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자, 미 7함대가 수상함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제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인 USS 스테덤, 한 번은 DDG-63이죠. 이 스테덤이 7월 18일 샌디에고에 도착했으며 이날부로 모항이 요코스카에서 샌디에고로 변경됐습니다. 지난 14년간 7함대 전방 배치 전투함으로 운용된 이 스테덤은 곧 조선소에 입고되어서 수명 연장 및 성능 개량 공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스테덤의 본토 복귀로 인해서 7함대의 전방 배치 이지스 구축함의 숫자는 5척에서 4척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내달 아메리카급 신형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 샌안토니오급 상륙함인 뉴올리언스가 이동 배치될 예정입니다. 자, 7함대는 태평양 함대 소속으로서 일본 요코스카가 모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들어올 미군 전력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런데 이 7함대는 여러 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있었으나 작년 이렇게 해서 연이어서 상성과의 충돌로 인해서 이지스 구축함 2척이 대파됐죠. 그게 바로 다 7함대 소속의 이지스함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추가로 이 스테덤함이 정비를 위해서 지금 샌디에고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7함대의 이지스함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십니다. 북한이 지금 이렇게 위협되고 있는데 이 이지스함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7함대에 배속되어 있는 그 7함대 소속의 이지스 구축함은 이렇게 4척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로 인한 전력 공백을 다른 함대 소속의 이지스 함들을 7함대에 임시 배치시켜서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메꾸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전체적으로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어떤 그 여유는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지금 이지스함을 돌리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미 해군 입장에서 가장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있는, 특히 북한이 있는 이 지역에 또 중국이 있는 이 지역에 전력을 다운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이지스함을 돌려막기로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7함대 소속의 7척의 구축함 중에서 2척은 파괴되었고 1척은 수리를 하러 이제 창정비를 하러 본토로 귀환했습니다. 현재는 4척이니까 빨리 미군의 전력이 복구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자, 일본이 8번째 이지스 구축함을 진수했습니다. 이지스함을 8번째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일본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 도입 사업인 마야급 2번함인 28DDG가 7월 17일 요코하마 JMU 조선소에서 진수되었으며 한 명은 하구로 즉 DDG 180으로 면명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에 기공된 하구로함은 1년 5개월 만에 진수되었으며 오는 2021년 3월에 취획하면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은 8척 체제가 될 것입니다. 하구로함은 아타고 플러스급으로 불리는 마야급으로 분류되며 이지스 베이스라인 9C급 버전과 또 BMD 5.1 체계와 함께 협동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 해군의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수준의 대공, 대탄도탄, 대잠작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자위대의 E-2D 조기경보기와 협동교전이 가능한 이 배가 동해에 배치될 경우에 유사시 독도 분쟁 발발 시에 한국이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 이 하구로라는 배는 2차 대전 때 일본 제국 해군의 중순양함이었습니다. 진주만 공습 때도 참가를 했고 산호해전, 미드웨이 해전 이런 굵직굵직한 해전에 다 참가를 했습니다. 특히 미드웨이 해전은 일본 제국 해군이 그냥 아주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결정적인 해전이었죠. 그런데 이런 데서도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5월 달에 영국 해군의 공격으로 대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주 중에 영국 해군 군함에서 쏜 어뢰로 인해서 어뢰에 맞고 침몰했는데 당시 이제 승조원이었던 400명 정도의 승조원이 전원 몰살했습니다. 그런 전력을 갖고 있던 이 하구로라는 이름을 다시 21세기에 부활시켜서 진주만 공습했던 그 배죠. 부활시켜서 이지스 구축함에 이름을 달아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일본은 8척의 이지스함 그리고 그 이지스함들이 전부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그런 이지스함들 이런 이지스함을 가지게 되는데 참 걱정스러운 것이 제가 국방TV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우리보다는 높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척이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을 가져가고 또 지상에도 이지스 어쇼라고 하는 지상 배치 요격 시스템, 이지스 요격 시스템을 또 배치할 정도로 일본의 탄도탄에 대해서 대단히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이 이지스 구축함 외에도 자체적으로 만든 이지스급 구축함들을 지금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군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독도에서 일본과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가 국방TV에 동영상에 올려드렸죠. 굉장히 많은 조회, 90만 조회 이상이 됐는데 우리 한국과 일본이 해군이 독도에서 교전을 벌이면 30분도 못 버티고 우리 해군은 전멸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일본에게 본보기를 보여준다. 혼찌금을 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일본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려고 하면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능력 없이 말만 하는 것은 국제적인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과 지금 적대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이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겠다. 북한의 핵에 대비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주변 국가의 즉 일본과의 독도 분쟁,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 이런 주변 국가의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해군력 강화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디펜스 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